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등산입니다. 과거에 등산이라고 하면 중장년층의 운동으로 여겨졌었으나 요즘에는 젊은 20대, 30대도 즐기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도 다양한 운동 중에서도 등산을 특히 좋아합니다. 탁 트인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등산은 늘 여자친구와 하곤 했었는데 여자친구의 타지역 발령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장거리 커플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반에는 주말마다 만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왕복 5시간 거리이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보는 롱디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말이면 꼭 하던 등산도 여자친구가 없으니 안 하게 되더라고요. 밥도 혼자 먹지 않는 저이기 때문에 등산도 혼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등산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서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운동 모임 중에서도 등산 동호회가 가장 인기가 많고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첫 등산 동호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날 등산 동호회 모임에 참석한 인원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녀 성비가 5명으로 딱 맞더군요. 일부러 남녀 성비를 맞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도 다 저와 비슷한 30대 또래들이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친목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에게, 그것도 예쁜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는 것은 뭐 바람을 피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남자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성분도 저처럼 처음 동호회에 참석한 신입 회원이었습니다. 등산 자체가 아예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난이도가 낮은 코스의 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녀의 발걸음을 맞춰서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예쁜 여성분과 대화도 하고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 외에 여자 사람과의 대화도 오랜만이라 괜히 떨리더군요.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발이 삐끗하면서 넘어질 뻔해서 제가 그녀의 몸을 잡아주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녀가 거의 제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 반응이 저도 낯설고 어이없어서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여자친구와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낯선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겠거니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왕복 1시간 30분 정도의 난이도가 낮은 코스의 등산이 끝나고 바로 하산하지 않고 뒤풀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볍게 파전에 막걸리를 하러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에게 막걸리를 따라주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녀가 손이 왜 이렇게 떨리냐고 당이 떨어진 게 아니냐며 제 손을 갑자기 덥석 잡더니 손을 주물러주고 초콜릿을 챙겨왔다며 초콜릿을 건네줬습니다. 그 순간 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그런 저와 그녀의 모습을 보더니 우리 둘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첫 등산 동호회의 뒤풀이는 3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술이 취하니 귀여운 얼굴만큼이나 애교가 많아졌습니다. 웃으면서 저에게 몸을 기대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등 가벼운 스킨십이 오고 갔습니다. 다들 얼큰하게 취한 상태로 뒤풀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저는 사는 동네가 같아서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술도 들어가서 알딸딸하기도 하고 아까의 야릇한 감정이 다시 떠오르며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술을 더 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희 집을 가자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냥 집에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술 한잔만 할 생각으로 그녀와 저희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안주를 배달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순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덥다며 위에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었습니다. 아내는 속옷이 비칠 정도의 얇은 흰 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차마 받을 수 없어서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그녀에게 그냥 친구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그녀가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여자친구가 있는데 롱디가 된 이후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보고 안 한 지 오래됐다는 말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생긋 웃으며 자기는 사실 결혼을 한 유부녀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앳된 외모라 유부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도 남편이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하느라 주말만 만나는 주말 부부라고 합니다. 원래 남편이 매주 올라왔었는데 요즘에는 피곤하다고 2주에 한 번씩만 올라와서 자기도 너무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던 행동을 멈추더니 전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불안했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고 거절한다면 여자친구에게 정말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랑을 나누던 중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자친구가 지금 어디냐고 꼬치꼬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부모님을 만나서 진지한 얘기를 하느라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고 둘러댔고 다행히 여자친구는 믿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녀는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갑자기 멈추었던 행동을 더욱더 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리가 터져 나올 뻔한 걸 꾹 참고 전화를 황급히 끊었습니다. 스릴 넘치는 그녀의 돌발 행동이 2배로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온 몸이 뜨거워집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로 종종 만나서 등산을 같이 하고 저희 집에 가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자친구가 올라오는 주말에는 그녀를 만나지 못해 아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자친구에게 피곤하면 굳이 올라오지 말고 쉬라고 하고 그녀와 지내는 시간이 더욱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제 행동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저와 그녀는 서로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서로 언제까지 들키지 않고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끌림을 당분간은 즐기고 싶습니다.